자, 일단 우리가 무형자산이라는 건 얘도 똑같이 사용할 목적이에요. 사용할 목적인데 형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여기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이죠. 근데 장기간이죠. 비유동이니까. 장기간 영업활동의 사용. 근데 물리적 형체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형자산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안 보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만이 갖추어야 될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1번과 2번이 1번과 2번. 1번과 2번은 무형자산만이 갖추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독특한. 자, 들어보실게요. 일상생활 설명하면은. 자,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물이야, 뭐 우리가 기계나 차 이런 것들 보이니까 팔면 저 팔게요. 저 사기, 저 괜찮은 차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형의 자산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막 팔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저 정신 이상하다고. 됐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그거 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라이가 아니라면 사는 거지. 난 파는 거고. 그런 애들이 대표적인 무형의 권리들이란 말이에요. 특허권 보신 적이 있어요? 특허권의 모양 보신 적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 권리는 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요. 맞죠? 알지만 어떻게 생긴지 몰라. 맞죠? 하지만 주로 우리가 법에 따라서 그 권리를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니까 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주로 법이나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 맞죠? 뭐 특허권을 빌려줄 수 있는 거고,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용어가 여기는 더 그지 같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지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지 같은 문장이 탄생한 거예요.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식별 가능하다라고 번역이 된 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피해자? 이런 걸 좀 설명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육안으로 식별한다 그 뜻이 아닌데, 육안으로 식별 못 한다고. 맞죠? 그래서 존재 가능성이라고 존재 가능성.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특허를 침해하면, 그쵸, 난리 나죠? 계속 소송 걸어가지고 패소하면 지불해야 돼요. 손해배상금. 맞죠? 그래서 이건 나만이 쓸 수 있는 거죠. 특허권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독특한 특성이 1번하고 2번이에요. 통제. 네, 3번은 모든 자산이 다 갖춰야 될 요건이고요. 그렇죠? 경제적 효익.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그 일상생활을 따지면 그냥 돈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야 된다. 원가를 절감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도 효익이라고 해요.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자산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무형자산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개정 과목 많이 물어봐요. 개정 과목. 그렇죠? 그래서 개정 과목을 꼭 달달달달달달 남겨주세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반드시 암기할 것. 자, 영업권. 자, 이름만 놓고 보면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인가? 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름만 놓고 보면 영업권이니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가 아니에요. 자, 요거는 그 일상생활로 설명드리고 회계적으로 설명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됐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출제하냐 고급 회계라고 해가지고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와요. 1차 시험.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시험에 내니까 말 문제로만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요.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은요. 그냥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매력. 일상생활로 따지면 매력.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력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요? 남들이 만들어줘요? 그래요? 내가. 나 걸어보면서, 난 너무 이쁜데? 미칠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안 알아줄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이걸 뭐라고 해요? 거기 댓글 달리죠. 무슨 정신병원, 여기 정신병원.
그죠? 매력을 내가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난 너무 멋있어. 난 너무 매력적이야. 얘가 발라. 그죠? 이 세상은 왜 근데 날 알아주지 않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 또라이다, 또라이. 그죠? 남이, 저 사람은 진짜 저런 게 여기 이런 게 성격이 되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남들이 좀 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여기 있죠. 외부에서 구입한이라는 게 남들이 평가한 매력만 인정. 그죠? 내부 창출은 내가 나를 멋있다고, 나를 매력있다고 막 끌어낸 거야. 미친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일상생활. 자, 회계로 따지면 뭐냐면, 영어권 합병에서 발생해, 합병. 혹시 합병이라 들어보셨어요? 합병? 우리 인수합병이라면, 인수합병이다라는 건 내가 어떤 회사를 대가를 주고 사요. 그렇죠? 내가 절대 저기 사파리의 세계처럼, 자, 내가 사자니까 너는 저기 초식동물이지? 잡아먹는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회사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대가를 주고 잡아먹는 걸 우리가 인수합병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매력이 왜 나오냐? 만약에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 회사를 합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되게 끈끈한 노사관계 있죠. 그쵸? 끈끈한 노사관계, 사장님이랑 직원들이랑 되게 자유분방하고 막 사장님한테 욕도 하고, 쏘리 그렇지 않겠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독특한 기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장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노사의 끈끈한 관계랑 개정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어딨어. 맞죠? 그 회사만의 독특한 기술 추정할 수가 없다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부상에 이 회사는 얼마짜리밖에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60억밖에 안 한대. 장부에는. 근데 삼성전자가 100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매력을 40억어치 더 평가해서 준 거죠? 맞죠? 그러면 40억을 더 줬다. 그럼 삼성전자가 영업권 40억 이렇게 잡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40억 그냥 우리는 돈 좀 남아도는데 40억 좀 더 줘볼까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독보적인 기술들 같은 거 맞죠?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인수합병한 회사의 직원들이 삼성전자 같은 데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술을 통해서 40억보다 더 뽑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합병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빅테크 기업을 하잖아요.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걔네들이 어떤 회사를 사는 건 그런 기술력도 이런 것들이 장부에는 안 잡혀요.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대가를 주고 산다라는 건 매력적인 회사의 가격을 더 줘가지고 더 인정해줘가지고 더 많은 뽕을 뽑아먹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인수합병을 하려면 매력적인 회사를 사는 것만 인정해줘요. 그죠? 근데 내부 창출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우리 삼성전자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데 40억. 그죠? 이건 마치 나를 너무 매력적이야. 아름다워. 잘생겼어. 성격이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삼성이 가진 브랜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평가가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좀 주관도 많이 개입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돼. 이건. 그렇죠? 그게 영어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 말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한 영어권만 인정. 매력이라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초심자분들. 내부 영어권만 인정. 내부 창출 영어권 인정하지 않는다. 힘드시겠지만 그죠? 무형사 대타 힘듭니다. 졸려요. 피곤해요. 죽을 것 같아. 이겨내셔야 돼요.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 자, 이건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산업재산권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 있잖아요. 법률에 의거해서 독점적, 배타적. 그러니까 남이 못 건드리는 거야. 남은 이거 못 사용해. 맞죠? 그걸 우리가 다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 불러요. 그죠? 그러면 개정 과목은 얘네들이에요. 종류가 개정 과목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특허권 있죠, 특허권. 그죠? 이 특허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요 기술을 우리가 썼으면 바로 여러분 특허권 특기 엄청난 소송 많이 들어가 진짜로. 뭔가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막 반도체 관련된 기술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막 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송부터 먼저 걸고 봐요. 됐죠? 뭔가 침해했다고 막 이렇게. 예. 서로 간에 죽는 거야 이제. 근데 당연하지. 독점적으로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남이 침범하면 돼. 우리 회사 주가 뚝 떨어지거든. 그걸 보고 샀는데 만약에 경쟁에 막 각이 떨어지겠지 당연히. 그죠? 소송 걸어서 이기면 우리 회사는 갑자기 다시 올라가는 거고. 다행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가 혼자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경쟁을 하게 되면 싸지니까 가격이.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맞죠? 못 들어가니까 이제 아니에요. 예.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가격이. 아무튼. 예. 그 다음에 상표권은 뭐냐면 우리 만약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가끔씩 이제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학원 명칭 똑같아 다. 서울 가면 뭐 어디 뭐 X학원, 뭐 부산 가도 X학원. 맞죠? 그러면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상표는 가릴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상표 안 가려도 되겠다. 저희 마스터 회계학원 유명해졌대. 예를 들어서 저 때문에 썰이요. 네.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아주 왜? 또라이가 있다. 또라이가 유명해졌다. 또라이가? 너 동의하는 거야? 네, 뭐냐면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학원을 하시려는 분이 저희 죄송한데 제가 학원 하려고 하는데 일단 10년 동안은 마스터 회계학원이라는 이름을 좀 빌려 쓰면 안 될까요? 맞죠? 그럼 이제 원장님이 마스터 회계학원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빌려주고 대가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표권을 빌려준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실용신앙권은 뭐냐면, 특허권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특허를 좀 더 실용적으로 한 거. 실용적으로 창조해낸 거. 그래서 우리가 실용신앙권이 좀 더 많아요. 특허권의 하위 항목이 쭉 연결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용신앙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동짬뽕 라면을 편의점이 내놨잖아요. 맞나? 교동짬뽕, 맞나? 김치, 아니에요.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냐. 너무 오래전이다. 맞나? 교동짬뽕 몰라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예전에 거의 김치라면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김치 이렇게 소스 뿌려가지고 넣잖아. 그거 아무튼 제가 어디서 독점적으로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맞죠? 그럼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죠. 그럼 그 특허권이고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이어진 게 그게 실용신앙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장권은 이거 가끔씩 비웃으시더라고. 의장권은 뭐냐면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코카콜라 병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휘어져 있지. 자고로 지금 하는 거 드립하네, 진짜예요? 잠시 픽 웃으시더라고. 뭐냐면, 그게 제가 듣기, 진짜 이거 팩트입니다. 코카콜라 창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여사님 있죠, 여사님? 아내분하고 데이트하실 때 아내분 허리 보고 만드셨대요. 이거 웃더라고, 진짜로. 진짜. 진짜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라이트나 이런 것도 이렇게 생겼잖아. 맞죠? 그거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 맘대로 못 써요, 절대. 물론 특허권은 마감이 끝났습니다, 일단 요거는. 의장권은.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어, 아무나. 맞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코카콜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진짜래요. 팩트.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한컴 오피스, 뭐 있지? 엑셀 이런 것들이 있죠? 맞죠? 아니면 회계 프로그램, 세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 분명히 남들보다는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예요. 꼭 돈으로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빠르거나, 맞죠?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효익이에요.
맞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을 잡아요, 실제로. 그리고 무형의 자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저 많이 어렸을 때입니다. 많이 강조? 저 많이 어렸을 땐 여기 디스크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튼 큰 디스크 하나 있었어. 큰 디스크 하나 놓고 그거다 좀 옛날 사람 같다. 그럼 모르시는, 쪽팔려. 아무튼, 무형의 자산. 왜냐면 옛날에 소프트웨어가 유형 자산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니까. 지금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임차 보증금이 무슨 자산이지?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라 있었을 건데. 왜냐면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사용 목적도 아닌데, 임차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 맞으니까. 그래서 아마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라 있었을 거예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 다른 거예요. 얘랑 비교. 얘는 이 비교.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나중에 미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임차 보증금이에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아시는 용어예요. 뭐냐면 상가권리금이라 상가권리금. 설명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턱값이라고 턱값. 턱값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쪽이 인계동 있죠. 인계동 사거리에서 카페를 하는데 카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냐면 야 저기 좀 괜찮다. 가깝기도 하고 저기 가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장사가 무지막지하게 잘 된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좀 약간 진짜 경제가 확 죽은 느낌 나더라요. 나더라요? 뭔 소리야. 왜냐면 인계동이 진짜 사람 많았었거든요. 저희 안산에서 오시고 막. 그렇죠? 근데 보면은 금요일날 사람 진짜 없어요. 우리 막 미어 터졌거든. 막 발 치워가지고 맨날. 맞죠? 한 17, 18년? 요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진짜 많이 좀 폐업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냐면, 왜냐면 저쪽 사거리에 꽃집 꽃집 장사 진짜 잘 됐었거든, 꽃집. 맞죠? 왜냐면, 남자분들이 취해가지고. 꽃 이렇게 선물하고, 그죠? 사랑해, 알러뷰 이렇게. 그죠? 비싼 거 상관없어. 다 꽃. 아무튼, 진짜 장사 무지하게 잘 됐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진짜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어떤 좀 일이 생겨가지고 그 1층을 내놔야 돼. 제가 기존에 임차인이었던 거 저도 빌려 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층이 탐났어. 근데 1층을 잘 내놓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보증금은 임대인한테 주시는 거고, 그럼 저한테 아무것도 안 줘? 양아치예요? 양아치. 감사.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한테 안 줘. 왜냐면 몰려있거든. 다 사람들. 여러분도 아니야. 딴 사람 다 몰려있어. 자기 대가 많이 주는 사람은 떵떠주겠지. 그렇죠? 전 자선 사업가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3억 주시고 저한테는 5천만 원 주시더래. 그럼 5천만 원을 저는 받았죠. 그걸 임차 권리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임차 권리금을 주신 거고, 전 받은 거, 받은 사람 얘기예요. 받은 사람 저는 그럼 돌려줘야 나중에, 돌려줘야 돼. 그거 아니에요. 아싸 게이득은 아니지만, 오씨, 게이득. 그죠? 그게 권리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임차 권리금은 여러분들 보는 미래 경제적 수익 있잖아요. 맞죠? 뭔가 뽑아 먹지.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임차 권리금도 무형의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턱값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긴 하지만. 맞죠? 턱값이라는 거 무형이지. 맞죠? 그거를 얘기해요. 상가 권리금은 이건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입니다요. 계정 과목 임차 권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무형자산 듣고 버리세요. 최근에 누구지? 알고 계세요? 최근에 백종원 분 상장하신 거?
상장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시잖아. 그죠? 왜냐면 외국에 잘 돼야 올라가니까 주가가. 그렇죠? 우리나라 내수로 한계 있잖아. 워낙 사람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내수익이 안 좋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프랜차이즈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백종원 분이 어떤 가맹점 여신 어떤 점주분이 그러면 거기에 공급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프랜차이즈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거 잡아. 교촌도 마찬가지로 내 교촌에 물품만 쓰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촌 말고 저기 뿌링클이 맛있던데 막 해가지고 황금 그만할게.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죠? 거기면 큰일 나. 고소 당해 고소. 당연한 거지. 응. 그럼 상표권이랑 프랜차이즈랑 그렇죠. 비슷한 건데 상표권은 그렇죠. 애매한데 프랜차이즈가 직영점, 가맹점 요 정도고 상표는 우리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프랜차이즈 이름 사용보다는 약간 물건 같은 거, 우리의 물건. 요렇게 요 개념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듣고 버리세요. 광업할 수 있는 권리, 어업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어요? 성질나요? 짜증나죠, 여러분들? 나중에 회계 1급 같이 미친 듯이 나와요. 말 문제로. 겸사겸사. 자, 됐고 여기는 좀 외워주셔야 돼. 여기는 무형자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가. 자, 일단 계정 과목이 승질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B자로 끝나면 성격이 뭐죠? 부채. 비용 그지. 에이, 장난치지 말고. 맞죠? 비용이잖아. 우리 뭐 그거 광고 선점 B. 맞죠? 뭐 이런 것들 B. 복리후생 B. 맞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선 B. 그만해도 되지? 예. 운반 B. 예. 비용이에요. 근데 이 용어도 직역을 하다 보니까 괴상망측한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름은 B자로 끝납니다. 개발 B. 근데 무형자산이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두드려 패고 싶은? 맞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반대예요. 대부분의 그 회계하시는 분들이. 힘이 없어. 그죠? 힘이 없어. 그죠? 그냥 그분들 이미 들여오신 분들은 네, 뭐 돌아가셨다는 거 맞아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예, 돌아가셨거나 위원회에서 이미 정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언젠가 개선되겠지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여기다 사례를 그림으로 해놨어요. 신약개발이 대표적이에요. 알죠? 뭐냐면 우리가 제약회사하고 바이오회사 있죠? 여기가 연구개발비가 그래서 개발비는 그냥 비용 개발하면 쓴 거 연구하고 개발비라고 해서 R&D라고 해요. R&D. 그렇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요즘 것이고 발음 꽈다고? 알죠? 연구, 리서치, 데벨롭먼트, 개발. 맞죠? 그게 제일 많이 드는 업종이 이쪽이에요. 제약회사하고 바이오업체요. 알죠? 왜 열심히 쓸까요? 신약 한번 잘 개발하면 대박 나거든, 진짜로. 여기는 경기를 안 타. 사람이 아픈데, 나는 경기에 민감하니까 지금 나 죽겠는데, 위험하니까 이거 소비 덜 해야지? 그럼 내가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경기가 민감하지 않아.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약을 대박으로 개발하잖아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 있잖아요. 맞죠? 백신 하나 개발해서 대박 났죠. 코로나 때. 그렇죠? 걔네들이 개발하면서 쓰면서 자산 처리하는 게 개발비라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임상이요. 전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임상, 비임상, 독성 같은 거 하는 거. 독성. 왜냐면 이거 약 먹었는데 독이 심해. 그럼 그 나쁜 놈이거든. 동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상 1상. 1상에서는 약물의 유효성 같은 거 평가하는 거 한 20명 이 정도? 그 다음에 임상 2상에서는 이제 한 100명? 그리고 3상은 한 몇천 명. 맞죠? 거기까지 해서 만약에 특히 저기 미국이 가장 유명한 FDA라고 영화 보신 분들 아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 영화 몰라요.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에서 봤다고 FDA. 그죠? 거기가 이제 식약처라고 해가 미국 식약처 가장 유명한데 당연히 거기에서 허가받은 장난 아닌 거죠. 우리는 대박 난 거면 대박.
그래서 내가 이제 개발하면서 쓴 거예요. 썼는데 화이자나 모더나가 쓴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쓰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 임상 3상에서 아싸 돈 벌 일만 남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쓴 거를. 맞죠?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쓴 거를 비용 처리하지 고 개발비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 가능성이 높잖아. 아까 했던. 응? 오케이.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 빼고는 다 지읒된 거예요. 맞죠? 왜? 백신 개발을 하다가 대부분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만 이용하는 게 뭐예요? 거기가 가장 효능이 있으니까 그렇지. 맞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그냥 개발하면서 쓴 비용이에요. 자산 효과가 없죠. 맞죠? 그건 비용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하면서 쓴 비용을 자산 처리한 거, 요게 개발비. 맞죠? 반대로요.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이외에 애들은 임상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3상까지 간 애들도 있고. 맞죠? 그럴 때는 경상개발비라고 해요. 경상이 뭘까요? 경상도? 별로고, 늘상이라는 뜻이에요. 늘상 개발과 관련돼서 쓴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경상개발비. 그죠? 그 개발비는, 이런 표정 이해하는데, 외워줘. 피해자, 개발 자산이라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쪽라는 거 못 받고, 우리가. 맞죠? 이의제 개발은 틀렸다고 해요. 그냥. 맞죠? 그래서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는 개발 단계에서 쓴 게 뽕 뽑아 먹을 일만 남았으니까 쓴 거를 개발비라는 무형산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얘네들 바로 개발 들어가요? 아니죠. 신약 개발하려면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가 어떤 호흡기 특징인지 뭐 아니면 뭐 소화기 특징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에 뭐 제가 그쪽 뭐 의사 쪽은 아니죠. 잘 몰라요. 당연히 뭐 거기에 어떤 뭐 병균이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야지 일단은 용치약 같은 걸로 그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건 연구비예요. 연구는 무조건 비용이에요. 맞죠? 연구를 했는데 바로 유례화됐다?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맞죠? 그래서 연구는 무조건 회계에서 실패한다라고 봐요. 맞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의 쓴 거를 비용 처리한 게 연구비. 맞죠? 그 다음에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죠? 임상 3상까지 썼는데 성공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면 임상 3상에서 거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딱 봐도 나와요. 맞죠? 막 환자들이 막 오랜 기간 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허가 받거든. 맞죠? 요게 무형자산.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위고비? 맞죠? 살 빼는 약 있잖아요. 그 식욕 감퇴되는 거. 맞죠? 먹으면은 막 12개월 만에 24kg 빠진다면서요. 근데 그 주사로도 맞아야 된다며, 주사. 그래서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대리 쳐먹고 그런다면서요. 맞죠? 뭐, 한 달에 80인가? 맞죠? 어우, 씨. 맞죠? 걔네들, 노보노디스크인 걸 알고 있어요. 거기는 하면서, 아싸, 게이드 막, 좀 쓸어담으면 남아 뜨게 되겠지. 맞죠? 진짜로. 걔네들이 이제 개발비 잡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아직 성공 못했으니까 일단 비용 잡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다만, 우리 시험에 말문제로 나있는 거. 뭐냐면, 연구 단계하고요,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구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요게 초창기도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개발하는 것도 아니야. 맞죠? 뭐, 대략, 아까 했던 비임상. 맞죠? 연구는 이미 끝났어. 우리가 독성 평가하는 거 이미 연구 끝났거든. 맞죠? 그렇다고 개발하려면 임상 1상부터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회계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보수적이 뭘까요? 그죠? 조심스럽게요. 이거 아니죠? 국민의힘 아니?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 미안해. 그죠? 우리 회계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드립도 치고 그래야지. 이해하죠, 여러분들? 5시간 동안 회계하면 힘들잖아. 제가 드립 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래서 보수적이다라는 뭐냐면 항상 기업들이요, 이제 실적 발표하죠. 실적 발표하면 이제 그 다음 연도라고 할게요. 원래는 우리가 그 분기마다 실적 발표해야 돼. 우리 상장 기업들은.
근데 그냥 내년도 실적 발표한다 할게요. 그럼 내년도에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가이던스. 대략 매출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 건데.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맞죠? 저희 회사가요,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게 엄살 부리는 거야. 맞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이제 저 실제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전기 그쪽으로 좀 다니셨어요, 전기. 예, 근데 여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한 분하고 같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셨어. 산업기사. 보셨는데 60점이 합격이더라고요, 60점. 근데 저희 어머니는 대략 한 61점 나왔는데 그냥 나 탈락했다고. 그렇죠? 근데 같이 다니신 어머니는 너무 합격할 것 같다고.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반대가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어머니랑 그분 단절됐지, 이제. 단절됐겠지. 얼마나 쪽팔려서 어떻게 들고 다녀, 얼굴. 나 붙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되게 의기양양이 떨어졌잖아. 맞죠? 쪽팔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수적으로 말하잖아요. 할 때. 이게 보수적이야. 나 떨어질 것 같아. 애매해도. 그냥.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합격하면, 아이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업비업, 이렇게 하는 시업비업. 해법? 이런 뜻이고, 시업비업.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제 손으로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지만, 기업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이씨, 엄살쟁이, 그래, 너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미친 듯이 실적 잘 나올 것 같거든요? 했는데 실적 망쳐봐요. 이 회사 접근도 안 해, 이제. 못 믿는 거야, 더 이상. 맞죠? 근데 되게 실적, 저희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했다가 실망했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해도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는 걸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요, 회계는.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 그럼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으려면 일반적으로 비용을 높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 초래버리잖아요. 그럼 이익이 맨날 낮아져. 맞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구분할 수 없으니 비용을 떨어버려요, 그냥 무조건. 왜냐면 어떻게든 이익을 낮게 잡으려면 비용 차량이 제일 좋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회계일 때 2개 더 나와요. 알고 계셔야 돼. 보수주의라는 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좀 중요할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만 하고 이제 마지막 하고 쉴게요. 힘들죠, 여러분들? 이해해요. 자, 보시면. 자, 이제는 삼각. 자, 비교하셔야 돼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무형자산은 사용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으니까 얘도 사용하니까 상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감가상각을.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은 낡아지는 형태가 보이죠? 유형의 자산은. 특허권 낡아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감가라는 말을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상각이라고 불러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아니라. 하지만 감가상각이나 상각이나 똑같이 사용하니까 까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알죠?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 봤던, 아까 했던 유형자산은 반드시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차감해야 된다라고 했죠. 유형자산은 반드시 여기. 유형자산은 반드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감가, 상각, 누계액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렇죠? 근데 무형자산은 어차피 만약에 이렇게 내가 특허권 대비를 깐 거야. 그거 괜찮아요. 어차피 보지도 않거든. 맞죠? 그 특허권, 만약에 1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야,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까지 보여줘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건물은 만약에 100만원 이렇게 있으면, 야, 건물 100만원짜리야? 야, 아니잖아. 총 남아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 차감하는 게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다라는 건 간접 차감도 가능해요. 간접 가능하지만 귀차니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접 까요. 대부분 회사들은. 자, 그리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라는 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 기계장치야. 우리가 고물상에 팔아도 돈 되잖아요. 고물 같은 거. 맞죠? 무형의 자산은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복제약 같은 거 있죠. 우리가 타이네로 같은 거 있잖아요. 워낙 뛰어난 약물이다 보니까 특허가 만료가 돼도 그 회사한테 예외적으로 뭔가를 도입할 때 대가를 가끔씩 간혹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0인 거예요. 무조건 0이다. 그럼 틀려요. 무조건 0 아님.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유형자산은 5가지 방법 중 회사가 합리적인 형태를 선택하래요.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도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하래요. 근데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부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 광업권은 채굴한 것만큼 까는 게 맞아요. 광업권은. 그렇죠? 광업,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런 것들 빼고는 합리적인 방법 몰라요. 맞죠? 왜냐면 없어지는 게 눈에 안 보이거든. 맞죠? 그러니까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 까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정액법.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정률법 사용한다고 장난쳐요. 합리적인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 정률법을 사용해 장난칩니다. 정액법, 정액법. 예외.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추정합니다. 40년 추정해도 50년 해도 돼, 건물 같은 거. 네, 근데 무형의 자산은 20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 법에. 대부분, 무형자산이 특허권이 또 대부분 20년이거든요, 내용연수가. 그렇죠? 그래서 20년을 무형자산은 초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작권은 20년 넘거든요? 내가 죽어서도 아들까지 가. 그렇죠? 저작권은 왜 20년 초과할 수 있을까요? 법. 저작권 법에서 내용연수 20년 넘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 아니면 만약에 아까 제가 마스터 전산회계 학원의 이름을 10년 동안 빌려줬다 그랬죠.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30년 빌려줬대. 내용연수가 30년인 거잖아. 뽕뽕하는 30년이니까. 그건 왜? 계약을 그렇게 했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제외다라는 건 20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감가상각이든 상각이 똑같아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하는 거지. 얘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진짜 많이 쳤냐면 회계 1급 때예요. 회계 2급 때는 무형자산 잘 안 냅니다. 회계 1급 때는 잘 내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회계 2급만 할 때는 설명 아예 안 해요. 우리 연결되는 그거잖아요. 회계 1급까지 같이 할 사람. 무형자산 여기만 잘해도 지금 회계가 똑같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가 다 똑같아. 그래서 뭐냐면 취득 시점부터가 아니에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이나 상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선생님, 같은 말 아니에요? 맞죠? 취득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야? 다른 거 이해되세요? 먼저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대부분 취득할 때 사용 가능해요. 맞죠? 근데 기계 같은 거 있죠. 기계. 비싼 애들 있잖아요. 되게 미세한 거. 맞죠? 우리가 이제 그런 애들은요. 우리가 테스트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세정 같은 거. 그렇죠? 세정이라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거, 먼지나 이런 것들. 그런 작업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해당 기계를 1월 달에 사왔습니다. 1월 달에 취득한 거죠. 근데 테스트하는 과정을 한 2달 한 거예요. 비싼 기계들 테스트 오래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얘 테스트하라고 그냥 썼다가 잘못되면은 우리 돈만 날린 거예요. 맞죠? 청구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냥 테스트하면서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갑자기 멈춰버리면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처음엔 잘 됐었는데 왜 우리 잘못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테스트 하거든요. 그래서 2달 테스트 했더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쓴 거예요. 그럼 3월 달부터 해야지. 맞죠? 왜? 감가상각제가 취득했으니까 깐대요. 사용하니까 깐대요. 사용하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사용 목적이라면서요. 사용하니까 깐다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말장난으로 이거 쳤어요, 최근에. 기억하시고. 자, 쉬셨다가 4시 10분에